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16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전북대병원은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28년 10월 개원을 위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합니다. 3,300억 원을 들여 심리혈관 소화기, 응급 의료센터 등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어집니다. 제일건설 부도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체 회의가 오늘 일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밀린 공사대급 지급과 입주 지연에 따른 중도금 이자 부담 해소, 제일건설의 사재 출연 등의 대책이 거론됐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됐습니다. 고사 직전에 놓였던 익산 동네 서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익산 시민들이 온라인 서점보다 동네 서점을 더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동네 서점에서 다이로움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16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오늘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합니다. 3,300억 원을 들여 심내혈관과 소화기, 응급의료센터 등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어집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1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부지. 사업이 추진된 지 16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대병원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관영 도지사, 신영대 국회의원, 양종철 전북대병원 병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삽을 떴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산은 한 30여 년 넘게 전부터 군산의 상급병원의 이 존재를 그렇게 염원하고 바랬습니다. 왜?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이 병원이 완공되어서 앞으로 서해안 시대, 새만금 시대에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성원해 주시고 저도 끝까지 더 열심히 돕겠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3,329억 원을 들여 지상 10층에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오는 2028년 10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병원은 지역 맞춤형 첨단 전문병원으로 건축됩니다. 서해안 지역의 고령화를 감안해 환자들이 몰리는 심내혈관과 신경, 소화기 센터 등이 특화됩니다. 특화된 전문 진료를 통해 단순 질환자가 아닌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 군산과 새만금, 충남을 아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8년 개원하게 되면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 특화된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군산 곤역을 넘어 충남 서남북권까지 서해안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을 고려해 기반 시설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지난 2009년 새만금 분원의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2013년 교육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에 따른 부지 변경과 건축 자재비 상승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6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는 군산 전북대병원. 충남과 새만금을 아우르는 광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에서 신서산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수도권 소비전력 공급을 위해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 일방적으로 송전선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은 건강 피해와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대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TF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TF단장은 부시장이, 부단장은 경제산업국장과 교통항만수산국장이 맡는 등 14명으로 구성합니다. TF는 김제시 대응논리와 중앙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새만금 관할구역과 새만금 특자체 설립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시민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새만금 해역의 어업권 보호 등도 검토하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자 자격을 확보해 사업 영역을 넓히게 됐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 신산업 등록을 최종 승인받아 전기 공급자 자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전기 사용자가 전기공급 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 계약하는 아리백 이행수단 가운데 하나인 PPA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사는 올해 30메가와트 선도 사업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18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과 전기공급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보이들이 대거 전역을 앞두고 있어 농어촌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4월 전역하는 공보이는 모두 100명으로 도내 전체 공보이 287명의 35% 수준입니다. 도는 신규 공보이로 144명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배치되는 인원은 한참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준고건의의 자원 자체가 크게 줄면서 농어촌 의료의 공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군산에서 61건이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도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 616건 가운데 379건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군산은 전체의 16%인 61건, 익산은 6%를 차지했습니다. 도는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 이사비, 보증금 반환 등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휴폐원 공립유치원이 6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다음 달부터 휴원에 들어가는 병설유치원은 모두 51곳, 폐원하는 곳은 12곳입니다. 이 가운데 익산은 14곳, 군산은 8곳 순으로 휴원이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도내 323개 병설유치원 가운데 83%에 달하는 268곳이 원생 10명 이하의 작은 유치원입니다. 고사 직전에 놓였던 익산 동네 서점이 회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익산 시민들이 온라인 서점보다 동네 서점을 더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익산시의 도서 구입 다이롬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동네 서점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이들은 다이로움 카드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 전집 같은 걸 많이 사는데요. 도서 정책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부담이 덜게 좀 많이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익산의 동네 서점은 한때 70여 곳이었지만 지금은 80%가량이 문을 닫아 20여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서점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설 곳을 잃어가는 동네 서점을 살리고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도서 구입 다이로움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책을 사면 기본 인센티브 10%와 정책 지원금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점 자체 할인을 더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는 동네 서점이 온라인 서점 이용률을 앞질렀습니다. 익산시의 지난해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동네 서점 이용률은 43.7%, 온라인 서점 이용률 43.3%를 넘어섰습니다. 동네 서점 매출은 평균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20% 정도는 더 증가한 것 같고요. 작년에 9월에 충전할 때 20% 충전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 전에는 이제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시다가도 다이롬의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시민들께서 아무래도 지역 서점으로 많이들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매출 또한 상당한 부분 올라갔음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서점 시장이 커지면서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동네 서점. 할인 혜택이 많은 다이롬 결제로 동네 서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서동환 의원이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민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청렴도 개선을 위해 시의회 상임위 생중계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비용이나 시청률을 따지는 것은 하기 싫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권자는 스스로 뽑은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생중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외국인 정책 실무협의회 회의를 열고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유입과 지역경제 동력 확보, 정착 지원과 사회 통합,
지역 기반 외국인 네트워크 구축 등 4대 전략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에 대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해마다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오늘 공항시설법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해마다 의무화되고 승무원의 비상탈출 안내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사고는 623건입니다. 원광대가 원광대 남문주차장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원광대 남문주차장 100면을 평일, 주말, 공휴일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로 주변 상권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난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원광대는 지난해 7월 지역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산 서수 농공단지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로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28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지붕형 태양광 발전 제어 장치를 통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7%인 2억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1건설 부도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체 회의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밀린 공사대금 지급과 입주 지연에 따른 중도금 이자 부담 해소, 제1건설의 사재 출연 등의 대책이 거론됐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제1건설부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첫 실무협의체 회의. 실무협의체에는 입주 예정자와 주택도시 보증공사, 협력업체, 제1건설, 농협, 전북자치도, 익산시 등이 참여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밀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제1건설 경영자의 사재 출연을 요구했습니다. 채권 규모가 일단은 다 산정이 될 거고 법원에서 아마 뭐 채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제1건설의 사재 출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본인들의 그 의지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예정일을 맞출 수 없게 된 만큼 중도금이나 이자 부담 해소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단 농협 쪽에는 우리가 이제 이자를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이자율을 좀 낮춰줄 수는 없는지. 하지만 피해 대책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농협은 남중동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는 제1건설 회생 절차 과정을 보면서 협력업체들이 밀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여릅 아파트 현장은 시행사인 에버종합건설과 연대보증관계여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입주민의 이자 부담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이자 유예나 만기 연장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자 유예, 그다음에 이제 만기 연장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협조를 해드릴 거고요. 제1건설 측은 사재 출연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따로 이렇게 사재 출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1건설을 입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개시가 나서 이제부터 법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아파트 건설 재개 여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제1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 조사 등을 진행하고 제1건설이 오는 6월 10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회생 절차 인가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존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채권단 협의회가 추산한 협력업체 150여 곳, 400억 원대 피해와 남중동과 함열 등 아파트 두 곳에 입주도 못하고 피해를 겪고 있는 461세대 주민들, 밀린 공사대금 지급과 이자 부담 해소, 제1건설 경영자 사재 출연 등 피해 대책이 거론됐지만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1심 법원은 종합해 권고형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월 30일 군산의 한 보험사에서 보험 설계사 20여 명을 모아놓고 마이크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에서 벌집 제거를 요청하는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벌집 제거 요청 신고 건수는 14,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40.5%, 4,000여 건이 증가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기온 상승으로 벌집이 늘고 있다며 보호복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7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759건으로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 정지 건수는 324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는 건수는 매년 평균 444건에 달합니다. 한편 음주교통사고는 지난 2023년 76건, 지난해 55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제곱미터당 368만 9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된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입니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206만 1천 원입니다. 1년 전에 비해 전북은 평균 17만 원, 전국은 46만 7천 원이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선교사를 꿈꾸던 어린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우수한 밥맛으로 생산과 소비자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벼품종 신동진의 유래 품종인 신동진 2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진 벼는 알이 크고 밥맛이 좋아 지난 25년간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개발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병해충 저항성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됐습니다. 신동진 1은 신동진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병성과 품질을 높인 유래 품종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신동진 1이 농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신동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직장 내 불합리한 행위를 뜻하는 이른바 갑질과 을질이라는 명칭을 직장 내 부당행위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진행한 직원 설문조사에서 갑질과 을질이라는 용어가 직원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해치는 표현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또 직장 내 인권보고와 인격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대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익산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추진합니다. 시에 따르면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업체를 모집합니다. 사전 컨설팅에 선정된 업소는 맞춤형 컨설팅 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희망업소는 3월 6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시위생과에 내면 됩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 지정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군산에서 전국자율상권 사업 컨퍼런스가 열려 성공 사례들이 발표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국자율상권 컨퍼런스가 에이븐 호텔에서 상권 관계자와 기획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군산시 지역관리회사 지방이 진행한 군산 영화타운 프로젝트가 소개됐습니다. 또한 경북 구미, 김천과 전남 강진, 부산 남구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자율상권 사업은 상인 건물주, 주민이 협력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가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사업 훈련기관을 모집합니다. 훈련기관의 자격 조건은 군산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능력개발기관이며 훈련 과정은 5개 과정 안팎으로 용접 건설기계, 전기설비, 전산 세무회계 등입니다. 선정된 기관은 미취업자 100여 명을 선발해 4-6개월 동안 취업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6개 기관에서 14개 과정을 운영해 모두 193명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이 가운데 143명이 취업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의사회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랑의 장학금 1,3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지역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등학생 19명, 대학생 4명 등 23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장학위원장은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암동 자율방범대는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50만 원 상당의 라면 100박스를 구암동 관내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라면은 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따뜻한 한 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절기 우수가 지났음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3도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1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1.5m, 먼바다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